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영입니다. 돈세영이 나름대로 바쁩니다. 요새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종목 상담보다는 핵심 전략주가 있고요. 미래 성장에 투자를 하는 전문 실전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프로라 이거죠. 퇴사 4년차인데 4년 동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고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애들을 키우고 자산을 증상시키고 있죠. 어려운 시기도 분명히 있었는데 잘 버티고 자산을 키우고 있습니다. 돈세영의 핵심 전략주 LG전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7년째 사모으고 있는데 제 자산의 40%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합니다. 그만큼 투자했다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미래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자료를 수집하고 어느 정도 좀 방송할 내용이 있으면 방송하려는데 뭐 며칠 안 갑니다. 그만큼 LG전자가 공룡 같은 기업이 변화가 매우 빠른 거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새로운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LG전자의 핵심 사업부는 자율주행차 전장입니다. 10년을 키웠고요. 이제서야 흑자로 돌아서고 매출이 급격히 오르는 게 보입니다. 2030년도에 150배가 고속성장을 한다는데 이래도 안 살래? 도전적인 말을 해놨어요. 돈세영 가족분들은 LG전자 우선주를 5만원 아래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돈세영 가족이 늦게 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또 요청을 하길래 그러면 6만원 선까지는 저가 분할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돈세영 원조 멤버들은 제가 1년 내내 떠들었습니다. 우선주를 5만원 할 때 끼 살기로 사모아야 된다. 돈세영은 한 4만 5천원 아래에서 집중 매수를 했죠. 3만 8천원대 매우 많은 수량을 매수했고요. 바닥에 매수한 게 수익률이 한 50%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닥에 따졌을 때는 수익률이 50% 올라왔지만 미래의 10년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약간 머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돈세영이 시가총액을 보는데 오늘은 뭐 말하기도 싫습니다. 17위에서 18위에요. 그렇다고 LG전자가 하락을 한 게 아니에요. 원인은 뭐냐? 2차전지 때문에 그래요. 에코프로가 올라왔습니다. 14등으로. 그리고 에코프렘 13등. 포스코 PCM 2차전지가 다 난리예요. 2차전지 인정합니다. 제가 그런데 설명을 하겠지만 2차전지의 2타는 자율주행차에 있습니다. 오늘 기분 나빠서 주식은 올랐는데 갈 길이 먼데 지금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2등까지 가야 되는데 또 밀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하는 거죠. 에코프로 이런데 밀리다니. L전자가 에코프로보다 못합니까? 미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코프로가 너무 비싸다. 아니면 L전자가 너무 싸다. 둘 다 맞다 생각합니다. L전자가 너무 싸고 에코프로나 이런 2차전지가 너무 과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열된 분위기가 이 전장 부품 이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세상의 진실은 언젠가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이쪽으로 불바다가 돼서 붙겠죠. 그때 우리는 즐기면 되는 거예요. 2차전지 다음으로 왜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이 올 수밖에 없는지 오늘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전기차 전자 비중은 최대 70%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년도죠? 벌써 50%가 넘었어요. 이 비중이. 하지만 세상이 몰고 있을 뿐이에요. 전장 부품 비중이 50%가 넘었어요. 예전에는 전기차 시대 때는 처음에 기반을 잡을 때는 50%가 배터리였어요. 2차전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배터리의 매출은 줍니다. 이건 줄어요. 이게 50이었는데 지금 30, 나중에 20까지 내려갈 거예요. 20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이고 그렇다고 배터리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 시장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비중이 커지고요. 중요도가 커지기 때문에 전장 부품 비중은 여기 그래프처럼 2030년도에는 70%를 칩니다. 50%밖에 안 됐고 예전에 초반에는 30도 안 됐던 게 5에서 시작했죠. 지금은 70% 시장이 커집니다. 자율주행차 미래의 차의 매출의 70%가 전장 부품이라는 거고 지금 핫한 배터리는 50에서 50%에서 급격히 내려오면서 20%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시죠? 배터리 시장은 계속 커진다는데 왜 비중이 배터리는 50에서 20으로 내려오고 전장 부품은 70% 올라가는지. 전기차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시대는 초반에만 전기차였지 전기차는 후세대에
그 언어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자율주행차 시대예요.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배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배터리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충전해서 1000km만 되면 배터리를 더 성장시킬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는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바뀐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고품가가 되고 더 실력이 더 늘어나야 되고 기술이 발전돼야 돼요. 자동차로 운송수단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전기차까지는 그냥 자동차는 사람을 이동시키거나 물건을 이동시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는 뭔지 아세요? 운전을 직접 우리가 안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안 한다면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사무실이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하우스가 집이 자동차가 될 수 있고 자동차가 우리의 생활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전기차가 엔진차에서 전기차가 바뀌는 게 큰 변화가 있었다면 1세대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문화가 바뀌는 거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왔을 때 또 다른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 문화는 혁명입니다. 그 혁명 속에 돈이 있겠죠. 미국이 잘하는 자율주행차 플랫폼 프로그램이죠. 그 시장이 또 있고 미국은 다행히 제조를 못합니다. 프로그램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각종 센서, 각종 모터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토탈 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장 시장이 급격히 성장을 합니다. 70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이야기하면 배터리 시장보다 2배가 커진다는 이야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터리 시장이 반밖에 안 되는 시장이고 전장부품이 2배가 되는 시장이 앞으로 펼쳐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핵심인 LG전자, 만도, 모트렉스 이런 주식이 얼마나 상승을 할까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전장 부품의 세계 1위가 되는 회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5만원 아래 때 매수하신 분은 50% 올랐다고 매도하면 안 돼요. 50%? 와, 많이 벌었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지금 좀 비싼 거 아니에요? 이런 분도 있어요. 아직 안 비쌉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은 돈세형을 만났기 때문에 빨리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빨리 매수해라. 5만원 아래 매수해서 우리는 그냥 주식수를 지키면 되고 배당을 받았을 때 새끼만 치면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부는 이루어지고 100억 자산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기반이 LG전자 우선주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적어놨죠. 2차전지 배터리는 최고치 50%를 찍고 전장에 밀려 20%까지 하락한다. 그러면 그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2차전지가 날아가겠습니까? 인기가 시들해지겠죠. 그 다음 뭡니까? 전장 부품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옵니다. 미래먹거리 자율주행 2030년대 150배 고성장을 한다. 150배라는 수치가 어찌 나온지 돈세형도 사실 모르겠지만 23년도에 보면 이때 위치 아닙니까? 각도를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LG전자가 100조의 수주를 받았다 합니다. 100조의 수주는 2년 뒤에 매출이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매출은 2년 전에 수주를 받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0조의 시장 급격히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LG전자가 2년 뒤에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안 상승하겠습니까? 5만 5천 원이 비싼 겁니까? 아닙니다. LG전자 지금 12만 원 안 비싼 거예요. 적어도 지금 위치에서 5배가 더 질 겁니다. 매우 싸게 샀기 때문에 햄버거를 먹겠죠. 바로 돈세형도 대박이 나지만 LG전자도 대박이 나고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겠죠. 돈세형은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고요. 주식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굵직굵직하게 세상을 보면서 크게 하면 되는 거예요. LG전자가 전자부품을 만드는데 애플카 협력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애플카가 LG랑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LG전자는 그 누가 채갈 거예요. 그런데 애플카가 놓칩니까? 똑똑한 회사가? 당연히 LG전자랑 손을 잡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거의 100%예요. 근데 그 규모가 전량하느냐 소량하느냐가 문제지 무조건 애플카와 손을 잡아야. 그런데 다 줄 거냐 50%만 줄 거냐 30% 줄 거냐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30%는 세팅을 한다고 봅니다. LG이노텍 카메라를 만들고 있죠.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죠. LG이노텍은 이렇게 통신 묘두를 많이 만듭니다. LG전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잘 만들죠. 파워트레인은 모터 컨버터입니다. LG 마그나 LG전자 거죠. 메디아 이동택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핸드래프 JKW LG전자의 계열사입니다. 핸드래프도 만들고 있고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도 LG전자 거예요. 자회사죠. 핵심은 LG전자가 맞아요.
계열사가 있는데 다 LG전자 거예요. LG이노텍도 연결되는 자회사고 LG 디스플레이도 40%를 LG전자가 갖고 있고요. 핵심은 LG전자다. 글로벌 자동차 전장 부품 성장세 급격히 성장을 하죠. 자동차 제조 원가에서 전장 부품 차지하는 비중 그래프를 보면 급격히 성장을 하죠. 제가 데이터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럴 거다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최종은 70%까지 전장 비중이 커진다는 게 데이터로 나와요. 제가 봐도 그쪽만 성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 저혈준행차 시장은 분명히 옵니다. 전기차에서 기계 부품은 사라진다. 전기차에서 기계 부품은 사라진다. 전장 부품 비중 70%. 현대에는 현대모비스가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기계 부품을 잘 만드는 회사였죠. 물론 지금 전장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전장은 가전 만드는 회사, 전자를 잘했던 회사가 매우 잘 만듭니다. LG전자를 이길 회사는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없어요. 텔레매트리스 시장이 이렇게 크고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가장 크네요. 인포테인먼트를 잘하는 건 LG전자죠. 핸드업 디스플레이 이 정도고요. 디스플레이는 또 이 정도 시장이 됩니다. 이렇게 전장부품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 미래차의 70%가 전장부품이다. 배터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율주행차 부품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전장 섹터 24년도에 521조인데 28년도에는 배로 성장을 하죠. 4년 만에 910이니까 제가 보아서는 한 30% 지속적인 고속성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30% 성장을 하면 고속성장을 하는 거예요. 애플카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애플카가 시범운행 비밀 장소가 발견됐다. 애리조나에서 삘이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애플카가 26년도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돈생이 보기엔 24년도에 현업을 같이 동맹을 맺을 회사가 발표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물론 LG전자가 대박이 날 수 있는 게 24년도 애플카와 동맹한 게 뉴스로 나왔을 때는 바로 100% 상승할 거예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지켜보셔야 될 그 관점입니다. 애플카가 매우 중요해요. 세상이 변하는 게 애플카에서 신호를 줄 거예요. LG는 그간 가장 유력한 애플카 파트너로 꼽혔다. LG전자는 VS사업부부,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JKW 삼각편대를 구축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있죠. 그리고 배터리, LG이노텍 라이다, 센서 등 전기차에 특화된 라인업을 확보했다. LG이노텍도 매우 괜찮아요. 돈생이 지금 한 주도 없는데 좋은 타임 때 매수하려고 하는데 잘 빠지질 않네요. 돈생이 LG이노텍을 돈생 가족 여러분들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돈세형이 바닥에 정확히 찍어줬죠. 삼성, LG전자는 37,000원대 무조건 사모으라. 지속적인 공부를 하면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현우산업도 있나 봐요. 현우산업도 이쪽 게 협력인데 현우산업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현우사업은 잘 모르는데 현우산업도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후풍에 달아오르는 LG그룹, 전자계열 삼총사, L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이 있죠. 한 달 만에 다 올랐네요. LG는 16%, 11%, 16% 올랐다는 거고, L전자는 전장상업 VS가 있고 2분기 영업이 71% 증가가 전망되고 수주는 80조에서 100조가 된다고 하죠. LG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패널 수주 잔고가 20조 원이 돌파했고 세계 1위입니다. 벤츠, 카딜락 등에 공급한다. 그리고 3분기부터 삼성전자에 대형 패널을 공급한다고 해요.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LX세미콘 좋습니다. 왜냐면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의 대형 TV를 패널을 납품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구동칩을 LX세미콘이 납품하게 돼요. 그래서 LX세미콘이 어제 한 5% 이상 상승한 게 저 이유 같아요. LG이노텍은 애플의 주요 부품을 납품합니다. L전자가 16% 상승을 했나봐요. 한 달 새. 저는 돈세가 잘 모르겠는데 16% 오르가 야금야금 오르기 때문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좀 올랐나 봅니다. 차부품 혼조세 삼총사 올해 수주잔고 132조 원 전망. 애플카 26년도에 출시한다죠. 잠재적 수의 기대감 커졌다.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대형 OLED 공급, 내년 흑자 전환 청신호. LG 디스플레이가 흑자로 돌아왔으면 LG전자도 좋아요. 자회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회사가 나면 돈을 대줘야 하기 때문에 피곤하죠. 요번에도 올해 1조를 돈을 빌려줬죠. 자꾸 빌려달라면 어떡합니까? 돈을 벌어줘야죠. LG이노텍 디스플레이, 애플 MR 핸드셋 부품 수혜 가능성. 핵심 자회사들이 다 내년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현대차, GM, 르노와 전장 동맹을 했다. LG그룹은 전기차 핵심 부품인 풀 라인업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전자계열 3사가 올해 전장 부품 수주 잔고가 26% 성장을 하고 있죠.
LG전자의 실적 전망입니다. 2분기 실적이 내일 발표해요. 1조 정도 이익이 날 것 같고, 그리고 3분기는 1조 2천억이 더 좋네요. 3분기 때 좋네요. 매출액도 이렇고. 4분기는 좀 줍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꾸준히 올라오고 순이익이 꾸준히 올라오기 때문에 올해 성장을 할 것 같아요. LG전자가 틀려진 거는 B2B 소비자한테 매출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업 간 기업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올라옵니다. 매출의 32%를 차지한다고 해요. LG전자의 가치 평가를 다시 해주는 게 맞아요. 안정적이 있기 때문에 로봇의 경우 HI 부분 시너지 효과도 긍정적이다. 로봇이 의외로 LG전자가 강합니다. 특히나 물류 로봇에 강해요. 그리고 서비스 로봇 있잖아요. 안내 로봇 이쪽도 매우 강해요. 국내 대표 가전업체에서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 업체로 도약에 기대된다. 그전에는 가전이 인기가 없어서 주식이 상승을 안 했어요. 이제는 시대의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상 수주 이후 2년의 연구 개발을 거쳐 매출로 인식됨에 따라 22년 수주 잔고는 2년 뒤에 성장을 한다는 거죠. 지금 100조 아닙니까? 100조의 매출이 23, 24, 25년도에 터지는 거예요. 작년에 80조였잖아요. 내년에 터지는 거고, 이렇게 수준가 쌓이면 2년 뒤에 터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LG전자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면 꾸준히 이렇게 5조, 58조, 73조, 83조, 85조 느린 것 같지만 지속적인 우상향이에요. 앞으로의 미래도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 9천, 4조, 3조 5천, 4조 4천 은근히 영업이익도 올라오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5%대 나옵니다. 점점 영업이익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부채 비율은 점점 줍니다. 튼튼해지는 거죠. 유보율,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이죠. 점점 좋아지고 2000% 갖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20배를 해주기 때문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20조 정도 있나? 그렇습니다. 배당이 문제인데 배당이 기분 나쁘게 줄었어요.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배당금은 올해부터 급격히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토탈 저는 A를 줍니다. A에서도 매우 좋은 A를 줍니다. 배당만 많이 주면 A 플러스로 주고 싶은데 배당이 적기 때문에 배당을 덜 주면 주식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기업이 배당을 덜 주는 회사는 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성장의 돈을 쓰기 때문에 배당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자가 기분 나쁜 거지 주식 시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배당 많이 안 줬다고 매도 많이 했죠. 그분들 후회하죠. 제가 절대 팔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배당 많이 안 준다고 작년 12월 1월 달에 매도를 많이 했죠. 후회를 많이 하실 겁니다. 연간 실적을 보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죠. 97조까지 갑니다. 결국에는 100조의 매출의 시대가 옵니다. 영업이익 10%대가 되면 1조의 시대가 오고 1조의 시대가 오면 시가총액이 100조가 되는 것도 가능하죠. 지금 시가총액은 20조 아닙니까? 그러면 5배가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0만원 그치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LG전자 가치평가를 하면 영업이익이 4조 4천억 정도 나와요. 한 27만원대 가능하죠. 그리고 우선주는 13만 6천원까지 가능합니다. 미래 먹거리는 전장부품 현업에 있죠. 그리고 TV 가전이 플랫폼, 로봇, 의료기,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AI 반도체도 지금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돈세형의 LG전자 우선주 투자 현황을 보면 4만 2천원대 3만 2천주를 갖고 있고요. 14만 8천원을 매수했고 현재가가 5만 5천3백원이에요. 그러면 4억을 이익이 났죠. 29% 수익 났습니다. 수익률이 또 중요하지 않아요. 투자에서 보면 수익률이 중요한 것보다는 얼마큼 이 주식에 비중을 많이 실었고 얼마를 많이 샀냐가 따라 수익률이 틀립니다. 수익률이 29%지만 돈세형 많이 실었기 때문에 LG전자에서 벌써 4억을 법니다. 조만간에 보십시오. 내년에는 10억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는 20억을 찍을 거예요. 이렇게 비중을 얼마큼 실현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투자의 노하우예요. 그러니 수익률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수익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큼 진짜 많이 샀냐가 중요한 거예요. LG전자의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전고점 19만원까지 나왔었고요. 바닥은 이렇게 다졌고 바닥이 좀 올라왔죠. 여기 바닥을 찍고 우상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요. 아무리 약재가 와도 다시 여기까지 빠지겠습니까? 그런 건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 돈세형이 작년에 그렇게 외쳤을 때 이때 매수하시는 게 프로고요. 요때 매수하시고 요때 매수하시는 거. 돈세형이 7년 모았죠. 다 돈세형 핵심은 이때 매집을 했어요. 제가 실천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요때 제가 집중 매수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전고점 뚫습니다. 전고점 뚫는 시대가 23년에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
지켜만 보시고 내 주식에 대한 신념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L전자는 매도하는 주식이 아니고 자식에게 상속하는 주식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마음 편합니다. 아들, 딸에게 상속할 생각입니다. L전자는 상속하는 주식입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100억 가자!